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스크 벗고 악수도 하는 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백신 이야기부터 해드리자면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고 또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이끌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먼저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고 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종주 특파원부터 불러보죠. 임 특파원, 우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발표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격적인 제안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백신 지원 대상은 한국군 55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확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백신이 지원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백신이라고 합니까? 네, 백신의 종류까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해외 지원 계획을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에 더해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미국 내 승인 백신 2천만 회분 등 모두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다음 달까지 외국과 나누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조치가 한국군에 대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두 정상은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개발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건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국 내 위탁 생산을 통한 인도 태평양 지역 공급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수급난을 덜어줄 백신 스와프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급한 대로 백신 물량을 지원받고 나중에 이를 되갚는 스와프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기대됐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은 일단 한국군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시간으로 오늘 한미 보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나 발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성명엔 2018년 비핵화 관련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새로운 대북 특사도 임명됐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는데요.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유일한 비핵화 관련 문서입니다. 북한도 싱가포르 선언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공동 성명에 담은 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명분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새로운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성김 차관보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 약속 없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if there was a commitment on which we met. And the commitment has to be that there's discussion about his nuclear arsenal. 한미 두 나라는 사정거리를 8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눈길을 끄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마스크를 벗고 만났고 또 회담이 당초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미국 쪽 참모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화가 길어진다는 쪽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둘러싼 분위기는 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 그리고 관계자들이 배석한 두 차례 추가 회담까지 171분 일정 모두 마스크 없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변화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미국 보건당국 방침에 따른 겁니다. 양국 정상은 단독 회담에서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해산물이 들어간 크랩 케이크, 문 대통령 취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스가 일본 총리 방미 때 미일 정상은 햄버거를 사이에 두고 2m 정도 떨어져 앉았습니다. 당초 20분 정도 잡혀있던 한미 정상 단독 회담은 17분이 길어진 37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비교적 친밀한 분위기는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결정한 한국 기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문 대통령은 회견을 끝낸 뒤 한국 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사위로 통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도 만났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님, 동행하신 부인 유미 호건 여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보신 대로 마스크를 벗고 악수도 하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그야말로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그곳은 새벽 6시가 좀 넘었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장관님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시던데 이런 상황 아주 오랜만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이곳은 어제 백악관이나 부통령실은 잔치 분위기 같았습니다. 다들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데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마스크를 벗고 하는 첫 대면 그 정상회담이라는데 이 사람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한 이 미국의 모습을 외국에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룸하고만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백신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건 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여기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때 방금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미국의 한미 동맹 관계를 감안해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미국에 긴급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우리의 긴급 지원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번 공동 성명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미국 쪽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백신은 55만 명분이 전부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한미 정상 간에 국제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합의를 했고 이러한 파트너십 하에
미국의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그리고 한국의 생산 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그 한국을 사실상 백신의 그 허브로 만들자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이 한국 내 그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또 전 세계적인 그 백신 공급망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예,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그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가 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오늘 모더나와 우리 국내 업체 간에 위탁 생산이 그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또 그 밖에도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런 다른 그 백신도 우리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관련 업체에서도 우리의 이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과 원자재만 있으면 우리의 생산 능력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 위탁 생산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청와대에서는 기술 협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혹시 이게 앞으로 그 기술 이전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런 세부적인 그 협의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한미 간에는 첨단 분야,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또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의 이런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 수화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타내셨었는데요. 백신 수화프는 오늘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걸까요? 논의라기보다는요, 미 측에서의 그 입장은 우선 미국도 자체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또 한국은 우리 국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방역의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국은 선진국으로 다들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이 개도국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특별히 그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 하는 게 미측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 미측의 지원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군의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공동 성명에 쿼드랄지 좀 중국이 민감하게 느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대만은 처음으로 거론되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대만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그 미국도 우리와 중국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미일 정상 간의 공동 성명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과 우리와의 공동 성명 내용에서의 그 인도 태평양 분야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드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공동 성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방적이고 그 투명하고 또 포용적이라는 그런 원칙만 지켜진다면 코드 국가들과의 이 몇몇 분야에서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대북 문제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그 북한과 관여를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한반도에서의 보다 영구적인 평화 정착, 이걸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방법도 외교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점에 합의를 했고 또 협상의 연속성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 메시지라고 저희는 봅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부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대사를 특별 대표로 임명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 신호로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 성명상에 아무런 그 부대 표현이 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그 대화,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라는 그 문장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공간, 여유가 그만큼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숨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